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하는 자리를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제작자 김원준입니다. 자, 그리고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그다지 바쁘지 않은 표창훈이요. 네, 신흥아빠 표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경찰청 사람들의 범인 정도 연기력을 보여주는 주연 배우 주지훈 기자입니다. 다른 얘기하기 전에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 영화는 2만 명 이상이 모아주신 모금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혹시 펀드에 참여하신 분 손 들어봐주시죠. 남자분 내리세요. 네, 일단 이분들 때문에 영화 만들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두 분은 앉으세요. 네. 저는 서 있을 테니까. 이제 혼자 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끼리 감사하고. 교수님 마이크만 좀 잘 들어주시면 예? 네, 안심이 됩니다 지금. 이 영화는 3년 전에 기억됐어요. 아직 박근혜 정권이 이제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주준 기자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각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우리가 이걸 지금 만들어 두지 않으면 3년 후에 뭐가 남아있겠냐. 그러면서 유작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일상처럼 해오던 일, 매일매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일상처럼 해오던 일, 취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농협 사건은 처음부터 주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전화를 꺼주시고요. 왜 주제가 아니었냐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210억. 저희가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주로 따라다니는 게 뭐 몇천억짜리 뭐 조단위 이런 거였는데 210억 너무 적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포커스를 맞추게 된 이유가 뭐냐면 조단위의 사건들은 이게 국가를 활용했어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뭐 자원공사라든가 석유공사라든가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서 많은 공무원들도 사실은 여기 연루되어 있고 그분들이 기본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냥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몇천억에 샀는데 결국 1달러에 판 회사도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말이 많으니까 조금만해.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일단. 말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그런 사건들은 실제로 수사권 없이 입증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 농협 사건은 상 초기에 벌어진 사이즈가 사실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3배의 피해 불과한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른 그런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가를 수직 모델로 한 대한민국 주식회사로 만들어버린 사안들보다는 작지만 다소 어설프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대부분 이 사안에 결부되어 있고 등장하는 결국은 H로 저희가 이름을 풀지 못한 등장인물의 아주 주요한 등장인물 정도만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결국 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요 사건을 추적하면 요 사건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찾아내면 나머지 사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 왜? 돈은 다 캐나다에서 사라졌거든요. 지금 예를 든 자원공사, 뭐 석유공사 등등 이상하게 돈이 다 캐나다로 갑니다.
가장 큰 돈이 사라진 사건도 캐나다로 가고, 그리고 국정원장도 희한하게 캐나다를 잡고 가요. 희한하게. 그리고 그 캐나다의 한은행으로 다 가요. 그 돈들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이거는 요 농협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틀림없이 보게 될 표창원 의원의 활약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보게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여기 모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다 지쳤고 힘도 없고. 흔히 말하는 사자방 사건, 4대강, 그리고 방산비리, 그리고 자원외교. 자원외교는 그 건국 이래 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렇죠? 의원님? 그 얘기 자세한 이야기는 표창원 의원님이 하시기로 예정되는데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그 사건들은 어마어마한 규모. 근데 다들 캐나다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건 하나만 잡으면, 요 제일 작은 건, 요건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 건들의 돈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꼭 문 앞에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영화는 우리는 실패할 걸 알고, 수사권이 없잖아요. 계좌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그 문 앞에까지 갔으니,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관객들이 메꿔줘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할 일만. 아니,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더 플랜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는 첫날 개봉할 때 89석짜리 좌석이 조조 8시가 매진이 됐어요. 8시? 아침 8시. 첫날 더 플랜.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 달려갔죠. 극장에. 딱 한 사람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매진됐는데. 그분이 89석을 조조가 혹시 안 나갈까봐 다 사와인 거예요. 전석을.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 겨우 한 적 샀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조조에 누가 가래나? 예약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카드는 갈 수 있어요.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앞으로 느끼시겠지만 오늘도 검색어 1위를 했다가 약 1분도 안 돼서 사라져버렸어요. 검색어 1위에 올라왔대? 네이버 검색어 1위로 올라와. 아, 왜냐면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개봉해서 관심을 가져서 찾아봐. 하지만 검색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관심을 가져서 1위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초 만에 다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관심이. 하지만 검색어는 그렇게 사라져요. 캡처해놨어요? 해놨어. 도네이션도 했다면서요? 아, 네. 도네이션도 나와서 바로 1위 했다가 예, 바로 5분 사라져요. 만에 사라져. 네, 지금 슬픔에 쩔어서 이 앞에서 물고기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봐야 되겠네. 형님. 이 소위 그 기존의 시스템은 이 영화를 백업해주거나 홍보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재밌다. 게시판에도 써주시고 평도 올려주시고, 사실 이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영화를 아무도 못 봤는데, 우리밖에 못 봤는데도 그 네이버의 영화풍에 보면 욕설로 가득 찬 평이 1등이 올라가 있어요. 개봉하기 전날부터. 어떻게 봤는지 몰라 이 씨발. 그렇게 방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화입니다. 천천히 사람들의 힘으로 이 영화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목적은 이 영화의 흥이 아니고, 그건 저희 개인적인 목적이고, 이 영화를 만든 본질적인 목적은 각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저희가 할 바는 다 했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퍼뜨려주시고, 그리고 표창원 의원님이 이걸 수사로 이어지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만약에 이걸 안 될 경우 모든 건 다 표창원 의원님. 박수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영화 감상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 제가 왜 여기 불려 나왔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희 압력을 넣고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일단 그 단군일의 최대 사기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쫓기도 했던 단군일의 최대 사기범은 조희팔이었거든요. 잔챙이에요. 머리챙이 수준이죠. 예,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제가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지만 중국 산둥성까지 조이팔의 흔적을 추적해서 갔는데 거기서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각하께서 MB가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중국에 있는 그 교포들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조이팔이 그 2008년에 중국으로 밀항을 하거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그 경찰 추정치로 4조 원, 피해자들의 추정으로는 8조 원을 좀 헤쳐먹은 거죠. 헤쳐먹고 중국으로 밀항을 하는데 해쳐먹다가 뭡니까? 헤쳐 드시고 저 그렇게 떠나 있다 보니까 잠시 이제 신분을 잃었습니다. 해 잡수시고라든가 해 진지 드시고라든가. 영화 영향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밀항을 도와주던 어선 선주가 해경에 신고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작은 건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조이팔이를 같았다라는 생각에 신고를 한 친구가 묵살이 되고 해경에서 상당히 그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밀항이 되도록 놔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에 여러 경찰관들이 연루되어 있고 검찰도 연루되어 있고 그래서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았죠. 뭐 이런 건인데 그 실체가 아직 규명되진 않았습니다. 조이팔이 살아있는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그 도주 과정에 과연 대통령까지 연루되었을까?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상당히 힘 있는 권력자가 연루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조이팔이 중국에서 생활을 할 때도 웨이하이라든지 그 칭다오라든지 이곳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어요. 그 전국적인 수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배경에 역시 그 권력의 비호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어쨌건 그러면서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그 자원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았지 그 전에 19대 국회 때 있었던 일이라서 이렇게까지 치밀한 범죄적인 것이었는 줄은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영포 라인이거든요. 제 고향이 포항이고요. 경찰 내에도 영포 라인이 있습니다. MB와 아주 가까운 영포 라인이 있고 그분들하고 감덕이요. 아주 친하죠. 제가 또 친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알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속에서 앞서 우리 김어준 총수는 주연 배우의 연기력을 대단히 평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연기 되게 잘하네요. 연기가 아니고요. 연기를 대단히 잘하고 연기가 아니에요. 경찰청 사람들 범인들 있잖아요. 예. 재연을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경찰관 수준은 아니거든요. 경찰관 너무 어색했고 경찰청 사람들 얼굴로 봐서 범인이죠. 예. 근데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면 타고난 형사다 아니면 이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정말 그 전화 목소리 또 인터폰 목소리만 가지고도 상대방이 스테이블하다 영어를 또 쓰시더라고요. 안정적이라서 거짓말이 아니야 라는 뭐 그런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리고 가서로우셨군요 그때. 아니요 감탄했습니다. 그 전문 용어잖아요. 교수님이 쓰는 논문 그런데 많이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앞으로 제가 혹시라도 인권으로 인해서든 어떤 건으로 인해서든 뭐 더 이상 공직에 머물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한번 탐정을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다 수출 내용은 아니잖아요. 영화가 좋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부족해. 그러니까 꼭 이 법안을 만들겠다든가 지금
민간이 이 정도 했으면은 국회의원이 그 다음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봤죠. 받고 지금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구축되어 있고. 위원이시죠? 예, 저도 그 위원이고요. 근데 제가 맡은 파트는 이 파트는 아니에요. 제가 맡은 파트는 다른 쪽인데 누가 이 파트입니까? 그 정무위 쪽 김정우 의원하고 근데 그 파트가 꼭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고 박범계 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또 노하우도 있으시고 관심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 한번 풀터는 봤거든요. 자원외교 비리 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는 봤는데 우선 어쨌든 최근까지 이루어진 판결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무죄 판결 강영원 사장 맞아요. 무죄 판결 나오고 이러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희들 마찬가지로 한계를 느끼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민간에서 하시는 노력을 이어받아서 국회에 살 일은 우선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쨌든 한계는 있었을지언정 우리가 상당히 고마워하고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놨듯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그런 상설적인 박영수 특검 역할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제1호 수사 대상이 자원외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4대 강도 그렇고요. 방산 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저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영화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 90%예요. 실제로는. 왜냐면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을 알릴 수도 없고요. 알리면 그 사람이 죽어요. 아니면 좌천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쫓겨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영화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한테는 여기 담기지 않았던 혹은 뭐 취재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나 위험 이런 얘기를 잠깐 영화는 실제 추적 과정의 한 90%는 담을 수가 없었고 그 중에 이제 영상에 담을 수 있는 주로 자기가 나오는 장면이죠. 10% 정도만 담았는데 제가 담은 건 아니잖아. 본인이 그걸 원했어요? 자기가 나온 이미? 아니에요. 저는 장면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안 닮아도 좋으니까 멋있게 나와라. 뒷모습이나 실루엣 이런 걸로 처리해달라. 뒷모습 괜찮잖아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좀 주문했는데 감독님이 엿으로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저도 멋있게 좀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신발보다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무슨 뭘 밥을 처먹는 장면 땀 질질내는 거 아니 진짜 땀 나잖아. 저도 사실 멋있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짧은 뭐 1분도 안 되는 장면 꼭 처먹는 장면을 훌륭한 대사도 많은데 다 자르고 여하간 그리고 결국 감독 본인이 멋있게 나와. 감독님 어디 갔어? 자, 주진우 기자한테는 취재 과정 여기 담기지 않은 내용 아주 일부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질문 받나요? 아니요, 그냥 이런저런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이명박 각하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의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 일정 먼저 한다든가. 저희가 저기 H라는 분이 싱가포르로 근거지로 옮겨가지고요. 저희가 싱가포르 갈 일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몇 번 갔고 지금 또 가려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책이 팔려가지고요. 영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책이 팔려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권 정도 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1위 오르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역 1위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생겨서 싱가포르에 가야 되는데 싱가포르 갈 때였어요. 갈 때였는데 그때만은 되게 저희가 움직이는 거를 거의 초단위로 국정원이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이명박 주변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를 그 전날 끊었고요. 그 전날
도쿄 장난이 뭐야? 당일날 끊었어요. 당일날 끊었어요. 네. 당일날 끊고 당일날 끊는데 예약을 싱가포르, 홍콩, 일본 이렇게 도쿄 이렇게 3개를 합니다. 그리고 표를 2개를 버리고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공항에 가면 그 사람이 나와 있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그리고 저희가 숙소까지 가서 숙소에 짐을 맡기고 나오지 않습니까? 커피숍 주변에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저희가 돌아오는 비행기의 옆자리에 타고 있었어요. 그분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저하고 김어준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문이 자꾸 넘어와요. 재밌는 거 그리고 그때 만석이었는데 그분 옆자리 내 자리만 비었어요. 다 산 거지. 하여튼 그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한데 가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렵게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그 대상 인물의 일정을 아주 어렵게 제보를 받아서 스테이크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약해서 온다는 걸 알고 몰래 가가지고 왜냐면 만나서 말이라도 해보려고 몰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분명히 예약했는데 그럼 물어보면 그 식당에 예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안 와. 왜 거기 있는 걸 아는 거죠. 어딜 가도 꼭 그랬어요. 촬영은 좀 더 힘들었습니다. 촬영을 하러 저희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거쳐서 케이만군대를 가는 일정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비행기에 내렸는데 약속했던 분이 갑자기 취소를 해요. 그리고 나오겠다는 사람도 취소를 하고 저희가 내려서 움직이면 감독님과 저의 움직임을 총영사관 그리고 영사 이런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려웠어요. 특별히 또 이명박 각하만 저는 쫓는데 중간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중간에 계속 스위스하고 독일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건 못 담았던 것도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제가 이 촬영 일정에 맞춰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로 자꾸 도망가서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왔던 딥스롯 그리고 내부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원을 조금만 밝히면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만큼 신뢰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가리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어디까지 소송을 우리가 당할 것인가, 어디까지 소송을 감당할 것인가 하다가 예를 들어 맨 앞에 이명박 각하에 대한 헌사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맨 첫 장면에 이명박 헌사 그거를 삐익을 하느냐 아니면 개삐로 하느냐 개삐로 하느냐 개새삐로 하느냐 그냥 다 살리느냐 이런 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그 전에 이런 거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그걸 할 수도 없었고요. 변호사들만 여러 명이 계속 돌려보는 네. 모든 걸 변호사들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이명박 개삐로 가자. 이명박 개새삐로 가자. 아니면 이명박 삐로 가자. 왜냐면 변호사들은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상대방이 원하면 반드시 되고 우리가 진다. 네, 모욕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또 이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초단위로 다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욕죄로 소송을 당하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내야 되는 거죠? 액수가 나와요. 자, 그건 우리가 내자.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안타깝고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 그 영화 중에 보면 누가 와서 이 대출권을 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핵심 실세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시사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도 다 알아요. 아는 이름이에요. 아는 이름이고 그걸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때 왔어, 걔가. 왔다니까. 그리고 그게 그때 그 사람이 오모로 해서 나머지가 다 해결된 거거든요. 210억밖에 안 되지만 210억이 무슨 A 이름은 아니잖아요. 네? 2,100만 원 대출도 어려워요. 여러분 은행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210억을 해외에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인물이 그 모든 걸 간단하게 해결한 거거든요. 등장하는 것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알아요, 저희는. 그리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수차례 반복해서. 네, 그 사람의 신원도 확실하고 굉장히 아주 확실한 사람이고. 네,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 그 자리에 그 사람이라면 그 얘기는 100% 신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한 사람도, 그리고 그 등장인물도, 왜냐면 우리가 거기 사진 찍어놓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제보해준 사람 여기 나와서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신분상.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이 소송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법정에서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우리 편에서 증언해 줄 것인가, 마지막까지 검토했는데 안 해줄 것 같다. 예. 그 사람이 최근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다른 건으로?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다른 지금 건. 농협에서 그분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오히려. 교수님? 네. 교수님 아니 의원님 교수님 적이 언제인데? 아니야. 그래도 저는 교수님 때 알았으니까. 제가 사회부 취재할 때 주로 뭐 흉악범이 나타났을 때. 오촌살인 사건 가지고 왔었죠. 네. 오촌살인. 그때도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뒤에서. 교수님 저 이명박 이렇게 만나거나 네. 뵌 적 있으시죠? 직접은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인터뷰를 해봤답니다. 네. 각하 이전 시절에. 네. 저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있어요. 그래요? 예.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포항여고 출신이신데 네. 동지상고와 포항여고가 재경 그 뭐라 그러죠? 동문 동문회. 그 향후에. 공동 모임을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신대요. 근데 연배가 비슷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뭐 그 당시에 청와대도 저 몰래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식사도 하고 오셨다고. 저는 못 만났어요. 예. 이명박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요? 네.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대단히 좀 이렇게 전과도 많으시고 예, 국정 운영도 어떤 정치나 행정을 한 거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네.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꼼꼼하고 네. 명빠시네요. 치밀하고 명빠시. 어떤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 같아요. 네. 어떤 사적인 그 계산과 이익이 상당히 빠르신 분.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밀해요. 돈에 관한은 정말 대단합니다. 감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이 건 말고 다른 많은 건들을 쫓아갔어요. 이 책 보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건수가 많은데 이번에는 잡을 수 있겠다 하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꼬리가 잘리거나 어디 저지선이 완벽해서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한 내용이 있고요. 그 국방부에서도 지시를 직접 하고 직접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곧 구속됩니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댓글과 그리고 그 전횡을 저지른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명박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큰 사다리가 필요해서 어려워요. 이 210억짜리는 가능하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210억짜리 이게 가능해요. 이 내부자가 210억을 쫓아가 봤더니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판다는 거야. 확인했어요. 계좌번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열어볼 수가 없지, 근데. 네, 그것만 뜨면 돼요. 그냥 가서 찾아보면 돼요. 우리 찾아오면 돼요.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돈. 이명박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 아니에요. 이명박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자기 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다 내 돈이야. 내 돈인데 찾아야 되는데. 어렵네요. 이게 어려운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이 회사를 왜 샀지? 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조달이 4조짜리인데 100억짜리를 2조 주고 샀다가 2조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4조짜리가 됐어요. 그리고 2조는 그대로 날렸어요. 조달이로. 아니었어. 다 날렸지만 특히 2조짜리는 복잡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살 필요가 없고 액수도 그만큼 안 되는 회사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 주로 예. 외국인지였습니다. 네, 지사의 이 회사는 이만한 가치가 있고 살 가치가 있다는 보고서를 첨부하는 거죠. 허위로 조작된 보고서. 그런데 그 보고서를 작성한 컨설팅 회사의 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명박의 각하의 김고지, 집사의 아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돈을 조단위로 쓰는데 모양을 갖추는 거죠.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고 그 회사 이름 자체는 유명한 회사가 맞아요. 그런데 한국지사의 사장은 각하의 금고직의 아들이야. 예를 들면 그리고 그렇게 사고 나서 이조는 사라져. 근데 단위가 이렇게 되면 느낌도 안 오고 다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국내에서는 더 이상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만들어서 시켰으니까 추적의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210억은 가능하다. 여기는 초반의 일이고 민간인들이 어설프게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캐나다가 그렇게 부패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형사사법 체계가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지역 경찰이 따로 있고 연방 RCMP라고 로얄 캐네디언 마운티드 폴리스라는 세계적으로 이제 공신력 있는 경찰 기관이 따로 있어요. 아마도 그 지역 경찰 단위에서 자신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캐나다인가에 대한 전문가들 얘기가 네. 있긴 합니다. 네. 캐나다 경찰이 왜 이걸 수사를 안 하느냐, 수사 공조 요청을 안 하는지 저한테 궁금해하더라고요. 경찰 이름이 너무 조금 특이해가지고 기억하는 생송네마르공입니다. 생송네마르공. 이 형사가 자기네들이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캐나다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범은 그 이호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요청을 왜 한국 정부나 농협에서 안 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돈이 이렇게 넘어가면 캐나다는 정상적으로 입금된 돈이면 그 돈을 캐나다 정부에서 풀 이유가 없잖아요. 범죄적 결정은 한국에서 일어났지만 그 돈은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캐나다 정부가 그 계좌를 털 이유가 없어요. 캐나다 정부에게 한국 정부가 이 돈은 범죄에 연루된 금액이니 동결하시오라고 요청하거나 수사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캐나다 정부는 스스로 할 이유가 없죠. 아니 근데 어쨌든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피의자인 이호섭이 도주해서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캐나다 경찰에서 한국 정부에 형사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했는데 한국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문제는 검찰이 보니까. 네. 검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심플하다. 이 사건을 영화는 이 사건을 추적하려고 좀 더 시간 건 아니고 다양한 사건들을 추적하다가 요걸로 추리자 하고 90%를 덜어내고 요걸로 압축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이호섭을 고소하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을 고소해서 돈을 내놔 이렇게 하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농협은 계속 고소를 하겠다 왜 안 해 제가 계속 3년 4년 쫓아다니까 할게요 했어요.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할게요 하고 결국은 이 영화가 나오니까 저를 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고소를 하긴 하는데 대상이 잘못됐네. 네, 고소한 건 아니에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건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근데 지금 이제 농협 회장 바뀌었잖아요. 농협 회장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농협도 회장만 바뀌었지 그 밑에 있던 그대로니까. 청년의 영포라인들은 그대로 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금감원이 이제 또 움직이면 되잖아요. 금감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 네. 금감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된 분이 MB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세요 또. 꼭 그렇다기보다 이게 뭘 하려고 해도 사안도 너무 많고요. 지금 돌아다니는 사안이. 그리고 느끼시겠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만 지금 바뀐 것이지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아니 국정원에서 그 퇴직한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다가 증거를 인멸하는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란 말이죠. 하다가 걸렸어요. 네. 증거인멸은 작아도 증거인멸한다는 징후만 있어도 그런 가능성만 있어도 구속영장을 때려요. 왜냐면 증거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증거인멸하다가 잡힌 사람이잖아. 그러면 증거인멸하다가 잡힌 사람을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풀어주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검찰하고 법원이 한판 붙고 있죠. 검찰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혹은 확증도 잡혀 있고 범죄 은닉죄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어요.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하나가 잡혀주세요. 참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데 법원에서의 반박은 뭐냐면 인멸하다가 걸린 것은 맞지만 추후에 더 이상 그다지 증거인멸 자체에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 법적인 판단이 오로지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법적인 시각이 강하죠. 실제 바뀌지 않은 여전히 10년 이상 이 시스템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 2월에 영장 전담 판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 바뀌었는데 가장 양승태와 코드를 맞춘다는 사람들이 영장 판사의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러니 네가 소송 나가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요. 양승태를 구속해야 돼요. 예. 우리가 대법원에 많이 걸려있고 법원에 재판이 많이 걸려있지만 양승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법부의 경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법부의 이명박이에요. 양승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변호사는 제가- 절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양승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인물. 근데 제가 두 분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한 건데 아까 이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주진호 기자가 나는 두렵지 않다. 끝까지 간다. 근데 그렇게 두 분이 겁이 많대요. 엄청나게 겁이 많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꼬집어서 다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좀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데 정서가 원래 불안해요. 저희는. 네. 정서 불안이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종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저희가 실제로 겪어본 말씀드리면 과장하거나 신경이 너무 예민하거나 피해망상이거나 이렇게 말할 게 뻔한 일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저희도. 근데 직접 겪어보면 다시 보게 됩니다. 항상 저 덤프는 나한테 왜 가까이 오지? 그 사이가지고 왜냐면 영화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걸 직접 겪거나 직접 보거나 눈앞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또 많이 그렇게 말해요. 인터뷰하러 가는데 죽었어 씨발.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예, 그걸 직접 느끼시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기도 한데 사실 저희가 겁이 많습니다만 김어준이 더 많습니다. 김어준은 그 문을 잠그려고 쇠사슬 그런 것도 사가지고 칙칙 가방으로 잡고 막 그랬어요. 아니 해외에서 혼자 자고 있어봐요. 이거 문을 열 수도 있다. 그러면 푹 자기 위해서는 가만히 놓고 자야 돼요. 네. 가끔 저희 해외 취재 가서 무서울 때는요 그 문 앞에 의자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도 자는데 저는 사실 문 앞에 이렇게 누가 들어올까봐 문 앞에 그 시트를 깔고 그 앞에서 그냥 기대고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저희가 그 오촌 다른 얘기로 가고 있긴 한데 오촌 살인 사건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죠. 그때 이제 두바이에 가가지고 뭐 주연 직인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하는 일이지만 우리 두바이까지 우리 둘만 가가지고 우리 사라지면 사막에 사라진다. 그래서 온 사방에 올려서 기자들 공중 지상파나 뭐 진현 기자나 그다음에 뭡니까 의원들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민변 회장 민변의 변호사들 잔뜩 몰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우리 보고 비슷한 얘기했거든요. 어디 오버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양반들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단 한 발자국도 안 나. 라면도 잘 안 나가. 그리고 밤을 몇 개 얻어놨는데 다 한 방에 모여. 다 우리 방에 왔어. 무섭다고 한 번만 겪어보니까 왜냐면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 무서워지니까 밤에 잠도 안 돼. 야 자냐? 그래서 결국 진선미 의원만 다 따로 가서 혼자 주무시고. 그래서 나머지 남자가 혼자니까 네. 그 방을 그 여성분이 따로 잡았는데 나 꼭 가야 돼. 한 번은 겪어보세요. 그거를 저희는 한 10년 가까이 겪었기 때문에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체질화된 게 있고 이 그러니까 가장 힘센 사람들을 추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맴돌거나 감시하거나 또는 요 사람만 만나면 결정적인 고리가 풀려. 요 사람을 어느 때 찾아요. 죽어 있어. 아니면 사라집니다.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네. 어디인지 모르겠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래도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많이 확인한 거예요. 책에 등장하는 몇 제보자들도 연락이 안 되고 사라진 분이 계세요. 한국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라져버리니까 어디 묻혔는지.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같이 사업을 하거나 프로젝트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치다 걸렸어요. 걸려서 수사망이 조여지면 공범 중에 하나가 죽거나 사라지면 쉽지 않습니다. 쉽게 풀리죠. 그러니까 제가 1992년에 담당했던 경찰관 시절에 네. 그 대학 경찰도 하셨어요? 아 그럼요. 형사였습니다. 이래봬도 그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수사 그게 이제 전국에서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될 상황인데 시험지가 없어져서 네. 대학 입시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던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막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던 차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꼬리가 딱 끊기고 그 사람의 동생들이 대전에서 유명한 조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한 명만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들 꼭꼭 죽죠. 저희가 따라다니는 사건은 조폭이 무서워요. 여기는 조폭이 제일 무서운 단계잖아요. 이런 사건들 가다가 보면 조폭이 무서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오촌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오촌 사건. 조폭이 무서워서 사라져요. 조폭이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고. 제가 무서워서는 한번 조폭 2명을 데려갔는데요. 다음부터 걔네들도 제 전화를 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아닌데. 이게 야 니네 거기 많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멈춰야 되잖아. 아니 멈출 수가 없어요. 무섭긴 한데 실제 타고나기를 무서운 거를 잘 견디게 타고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 가다가 여기까지 이제 한 건 잡은 거예요. 요거는 여기까지 목 앞에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해주고 관객들이 많이 와서 막 어디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지금은 대신 홍보에 이렇게 원래 이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영화면 그럼 포탈에 뜰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응? 짧게라도 그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봐서 관객들의 힘으로 이 영화를 조금씩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앞에가 아니라 뒤에 가서 흥행하는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이 영화 저수지 게임 금방 내릴 거예요. 네. 레어템 보신 거예요. 끝났어. 이게 이제 주진우식 홍보거든요. 불쌍하게 막 끝났어 막 그러면서 아니 끝났어. 그러면서 매일 얼마 들어서 물어보고 응? 난 잘 안 물어봐. 나하고 상관없어 사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맨날 들여다봐. 아니 많이 들으면 좋잖아. 어쨌든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이런 영화 재미없어 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영화를 어떻게 억지로 봐줍니까? 근데 이 사안은 저 어떤 분은 지금 것은 가만히 있다가 이런 영화 재미없죠. 끄떡끄떡 계속 하시네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한 영화 하거든요. 영화를 참 좋아하고 많이 보고 네. 특히 스릴러는 꼭 봐요. 직업적 특성상. 근데 이 저수지 게임 나가시네. 저수지 게임은 이름 뭐야 당신? 정보를 했더니 다 끝나신 것 같아요. 아주 긴박감 넘치고요 진짜. 그렇죠?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엄청난 비밀이 나올 것 같다가
예, 좀 결말이 좀 그렇긴 한데 오픈된 결말인데 영화로서도 참 재미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예. 어디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알겠습니다. 국회에 의회 발언을 의사 발언 같은 거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네. 국무총리 불러가지고 저수식기 봤냐고. 예, 그렇죠. 그것도 안 봤냐고. 저희도 안타까워요. 사실 결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이름만 등장해도 결에 가깝거든요. 누구지 이 사람의 압박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소송 피하기 어렵겠다. 너무 크다. 저희는 아직도 소송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아니, 큰 걸 떠나서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는데 주변에 아까 말한 그 내부에서 말했던 분들이 괴로울까 봐 그렇고요. 저희는 소송이 많아요. 그래서 13개인데 14개 걸린 15개 걸린 이제 상관도 없어요. 상관은 근데, 있어, 씨발. 근데 저희는 이명박이 소송을 해주길 바래요. 농협이나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사소한 싸움, 그런 싸움 말고 이명박이 직접 고소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각하는 정말 대단한 분인 게 내곡동 사저 또 주진우 사저 특검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물가물 잘 할 텐데 그 사안의 본질은 이거예요. 아들한테 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집을 주고 싶은데 그걸 자기 돈으로 집을 지어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세금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아주 일부를 핵심을 자기 돈으로 싸게 사요. 싸게 삽니다. 그건 싸게. 네. 근데 100평의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비싼 땅 있잖아요. 비싼 땅을 국가 돈으로 사요. 청와대가 샀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 핵심을 아들이 샀기 때문에 요 전체가 아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렇게 아들한테 집 사주려고 한 거예요. 돈 존나게 많은데 그걸 또 나라 돈을 끌어다가 아들한테 집 사주려고 한 게 내곡동 건이거든요. 그 본질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뽑아가지고 해먹으려고 했던 것에 아주 작은 사례죠. 근데 딱 잡혔을 뿐이죠. 근데 뭐 그냥 끝나버렸죠, 대충. 예. 그러니까 그게 최순실 같은 경우도 검찰이 확인한 것만 4천억이잖아요, 자산이. 그 다음에 그 지금 의심되고 있는 것은 스위스나 독일 해외 도피 자산까지 합하면 뭐 수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걸린 게 뭐예요? 뭐 200 몇십억? 예, 그 정도의 돈을 재벌들로부터 뜯어내서 말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꼬리 잡힌 거 아닙니까? 최순실 장시호 애인이 최순실한테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최순실한테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회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다고 접대를 하겠다고 식사 모시고 뭘 선물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더래요. 감사하다고 뭔가 했더니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장을 시켜줬다고 감사하다고 그 접대를 그만큼 꼼꼼한 거예요. 이명박의 꼼꼼함은 여기에 뭐 한 100배 위대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구멍가게처럼 했고 각하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절차적인 과정을 다 지켰단 말이죠.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소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 사장 무죄가 나요. 왜? 필요한 절차들을 밟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사업이 해봤더니 실패한 건지 애초에 실패할 걸 알면서도 돈을 낸 건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실패해야 될 거 아니에요? 70개 해가지고 65개 실패했어요. 네? 아니 5% 자원외교의 회수율은 5% 미만입니다. 더 나쁜 것은 아직도 우리가 40조, 50조 정도 쏟아부었는데 그 추가 비용이 몇십 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 거대한 얘기를 해봐야 남의 얘기를 같지만 여기 210억짜리는 아주 가깝다. 그러니까 이걸 단초로 삼아서 여기서 밟고 왜냐면 희한하게도 돈이 한 군데로 갔거든요. 다 희한하게 이게 막 분산했을 것 같은데 한 군데로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되지만
적어도 거쳐간 것은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쳐간 계좌를 따면 된다. 이거예요. 210억 이 농협건이 제일 작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화를 만든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저 영화관 밖에서 10,000원씩 뺐으면 화내고 욕하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명박이 수십조, 수백조를 이명박과 그 일당들 수백조를 해먹었어요. 수백조는 과장인 것 같고요. 수백조면 200조면 수백조라고 할 수 있죠. 자원외교 관련 금액을 100조 정도로 봐요. 네. 100조. 자, 근데 그걸 해먹었어요. 근데 우리 돈이에요. 그게 저기 비자금 저수지에 있습니다. 210억을 쫓아가면 이 돈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야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명박 우리가 오랫동안 사모해 왔거든요. 수상모하고 흠모하고 따라다니고 너무 좋아요. 각하가. 그리고 그때마다 놀라고 감탄하고 이런 입법도 있었구나 깨닫고 배우고 또 한 번 감탄하고 박수 치고 네. 하이파이브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제가 내곡동 이렇게 땅을 찾았는데 아, 이 사람이 여기다 집을 짓는구나 해서 제가 알박기로 그 옆에 20평짜리 땅을 사려고 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걸 사면 거기다 막루 원두막을 지어가지고 거기를 지켜보려고 알박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이 평당 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 보니까 내곡동으로 이사 가려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그린벨트를 헐어서 자기 재산 가치를 늘리려고 저 내곡동, 세곡동 주변에 있는 땅을 이명박과 이명박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뒀어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알박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곡동 사저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돼서 사저는 무산됐지만 그 뒤에 그린벨트를 헐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200만 원짜리 땅은 얼마 전에 가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 있더라고요. MB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랄까 흘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네. 사안을 140억 가져가는 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해외에서 상을 받으면 상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직책에 주는 상금이거든요. 그거를 인마에 복귀하죠. 네. 아니 바깥에다는 얼마 4억 그거 대통령 직책에 주는 상인데 에미레이트에서 네. 그렇죠. 네. 자기 개인 통장에 넣어버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부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더 재밌는 이거는 제보라는 걸 전제하고 이거 말하면 소송 걸릴 것 같아. 아니 저 하나 더 걸린다고 와 달라져. 털이 없어져 뭐. 자 오늘 이야기의 본chất 이겁니다. 아니 얘기한다면서 그렇죠. 이거 안 되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니까 겁만 타는 소리나 듣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요건 소송이 걸릴 것 같아요. 걸려야지. 자 저하고는 오늘 상관없는 얘기고. 이야기의 본chất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거든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찾았는데 박석표 못 찾겠어. 찾아봤는데 더 이상 수사권도 없고 뒤질 수도 없고 정보 요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 다음부터는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할 일 많거든요. 실제 너무 많아요. 댓글 수사도 해야 되고 많잖아 너무. 요거는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줘야 돼. 야 이거 하면 된다. 지금은 개봉하고 나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이 정도니까 점점 1주 가고 2주 가고 3주 가고 오히려 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많은 분들이 보고 SNS도 하고 게시판에도 영화 재밌다고 하고 꼭 보라고 하고 이거 이번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좀만 정보부처가 나서주면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이 사건 중요합니다. MBC의 사장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MB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MB가 MBC 사장보다 못해? 이거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이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MB 무상급식 프로젝트는 내 돈 찾기, 내 호주머니 부르는 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내 돈 찾기 운동입니다. 이 정도 하고
본인이 아무런 그 단죄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끊는다는 건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국가 단위에서. 77입니다. 아직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건강하지만 더 늘 좋아하네. 감옥에 못 보냈다고 쳐. 돈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분에게는 더 큰 고통이라고 봐요. 돈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각하 아니어도 상관없어.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돈이라도 꼭 찾아야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알려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SNS 쓰세요. 질문을 그냥. 사진 그만 찍으시고 영화 훌륭하다 이런 거 막 올리세요. 표창원 잘생겼다 이런 거. 꼭 게시판에도 여러 군데 올려주시고. 농협 210억 이걸 자꾸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10억. 농협 200. 더 210억. 영화는 10%거든요. 농협 210억을 찾으면 비자금으로 연결된다. 나에게 아동수당이 들어오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나왔네요. 대학 등록금이 낮아질 수 있다. 데이트 비용, 여행 비용. 그렇죠? 예. 지금 비용.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새로운 공약들 시행하는데 187조가 드는데요.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거든요, 야당들이. 네. 그 재원 마련 저수지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히 있어요. 예. 저희도 봤어요. 봤지만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봤죠. 자, 질문 쓰신 분. 예. 네, 저희 마이크가 가져왔어요. 손 들어주세요. 질문하신 분한테 선물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표창원 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질문을 네. 자제- 남자분 저기 가운데 손 들으셨는데 내려주세요. 실패로 내렸어요. 근데 여자분들 이렇게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여기 가장 가깝게 이명박 사무실이 있지 않나요? 가깝습니다. 여기 굉장히 제가 가깝습니다. 항상 출근길에 퇴근길에 들려가서 각하의 공덕을 찬양하곤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면 우리가 갈게요. 이번 주 개봉 스코어를 보고 아마 이 영화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이 제일 좋아요. 조진우는 모든 걸 협박으로 해요. 증인을 만나도 협박하고 손동분 계시죠? 관객을 만나도 협박하고. 네, 저기 예. 극장이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졌네요. 극장.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이렇게 많은 사실을 추적해 가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게 알고 싶어요. 표 교수님. 네. 제가 걱정할 사람이 아닌데요? 걱정할 분이 말씀하셔야지. 아니 저는 뭐 가다가 저수지로 제가 끌려가거나 감옥에 제가 어떤 그 사실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주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해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교수님도 이렇게 있고 내가 어떤 사건을 쫓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농협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근데 보통 사건은 제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면 제대로 안 터지고 그리고 그 수사기관에서는 저만 수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 댓글 사건 지금은 뭐 사실로 다 밝혀졌지만 저하고 김호준하고 시발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한테 돈을 받은 목사 그리고 보수단체 사람들이 국정원에 지령을 받고 이게 댓글 달기를 한다고 저희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 댓글 사건은 묻히고 저하고 김호준만 쫓기기 시작했어요. 온천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팩트로 다 드러났는데 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저는 수사차고 유치장에 끌려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괜찮은데 이 관심이 사라지면 저희들은 고립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힘들어요. 지금 책이 나오고 책과 관련돼서 노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화가 나왔는데 소름 끼치게 언론에서 침묵하고 포탈에서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동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고립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힘들어요. 사실 요새 조금 힘들어요. 아, 이 새끼 거의 왔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안 되고 꼬리 자르고 또 달아날까 210억.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지금 다스에서 그리고 그 자꾸 증거인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고요. 이명박 주변에서 계속 변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또 도망갈까봐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립될까봐 크게 걱정입니다. 책들이 감사합니다. 옆에도 있으시고. 네, 질문 여기 있습니다. 저 되게 심플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꼼꼼한 사람이랑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좀. 본인이 지금 네, 제가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구랑 싸우는 게 네네.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그 자금 같은 거는 어떻게 매니지를 하고 계시는지. 자금 매니지. 되게 중요하다. 보통 저한테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가 이렇게 빵꾸나지 않습니까? 카드가 빵꾸나면 은행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돈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엄청 사채이자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책이 조금 팔려서 그나마 취재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이 좀 팔려서 취재비가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해외 취재 2건을 급하게 잡아놔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로 좀 이번 취재가 잘 될 것 같아요. 매니징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쓰고 네. 없으면 안 쓰고 네. 그러면 해외 나가고 안 그러면 못 나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생기면 카드사에서 알아서 다 써줍니다. 괜찮습니다. 네. 책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제가 당분간은 좀 걱정 없이 이명박을 쫓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 번 팔면 저한테 1,000원 떨어져요. 네. 그쪽에도 보내시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왔는데 국회의원한테 질문 한번 하고 표창원 교수한테 사적인 질문 그런 거 줬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네. 혹시 이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더 팔리면 좋겠지만 네. 일단 뭐 저수지게임 책도 그렇고 네. 이 영화도 그렇고 혹시 다음에 준비하고 계신 책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이명박만 줬습니다. 이명박 살인사건하고. 오촌 살인 사건 책이요? 네. 한 권의 책으로 얘기에는 물론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는데 전집으로 내셔도 되는데 소설 이렇게 쓰셨는데. 책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책이 잘 안 돼요. 제가 저 정도 돼야 이게 좀 팔리고 그렇지. 책으로 이게 뭘 충당하고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는 두 분이 따로 해주시고요. 저는 책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 책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끝에 이쪽 사이드도 가야지. 예. 저쪽 가보세요. 오촌 살인 사건은 참 재밌는데요.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드라마틱하죠. 거기에서 경찰의 공이 너무 컸어요. 경찰 수사, 재수사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수님? 저희 지속적으로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재수사 요구를 했고요. 초기에 이철성 청장이 재수사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 그래서 재수사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아니 도대체 왜 청장이 수사 책임자도 아닌데 재수사가 없다는 확언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사에 대해서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지금 가능해지는 상황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이 임명한 경찰청장은 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뭘 그렇게 진지하게 또 자, 저기 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에서 그 MB 봤을 때요. 네. 화면을 보니까 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표정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랑 마지막에 정말 이 MB를 잡으면 어떤 말 하고 싶으신지. 아니 MP한테 무슨 한 말이 있어요.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아니 뭐 무슨 뭘 하고 싶냐고요? 저는 MB를 묶어놓고 취조하고 싶어요. 네, 취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3박 4일 동안 물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곤 하죠. 근데 뭐 잘 되진 않아요. 저는 구치소로 가는 버스가 출발할 때 중계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중계 방송은 보통 호송차를 타고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작은 차를 타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어준이가 우리가 차를 타고 계속 웃는 거죠. 그거요? 교수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시간 않았다고. 언제까지 가는 거죠? 질문 한두 개만 얼마 남았어요? 10분, 아니 언제 끝내? 10분 내로 끝내야 돼요? 어떻게? 10분 이내로 끝내야 된다고. 네, 질문 몇 개만 받겠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악의물이 크고 센 이런 악의물이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저수지 게임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최종적으로 이명박이 이제 구속되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낙관적인 없죠. 그 결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됐죠? 다음이요.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결론을 만들고 싶어요. 영화로.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속편 만드시죠, 뭐. 속편. 저희요? 결론이 나오면. 연기력이 떨어져서. 저수지 게임은 아니지만 저 책이 이명박 추격기가 영화사에 큰 영화사에 탁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영화가 제작됩니다. 그래서 속편은 그 상업 영화에서 아름답게 멋있게 잘생긴 배우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질문을 짧은 거 몇 개만 받겠습니다. 네. 남자분이는?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한 일이죠. 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이제 표창원 의원님께서 이제 여당 의원이시고 한데 제가 보니까 주진우 기자님하고 김어준 총수님하고 세 명의 위협을 조금 느끼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호하고 그럴 수 있는지 이제 그 외에도 내부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또 고영 때도 잡혀가고 하더라고. 그런 거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창원 의원님한테 하는. 네, 표창원 의원님. 예. 어떻게 보호해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드릴 수는 있죠. 예를 들어 김어준 총수나 주진우 기자나 스스로가 정말 신변보호 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면 경찰 등에서 할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 위협이 있긴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에 임박한 급박하고 실제적인 위협이냐에 대해서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예, 입증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기간도 제한된 기간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예전과 다른 그런 좀 위급한 상황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저라도 좀 상담봉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 내에서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꼭 이 두 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 위협을 느끼신다면 보호해드려야 됩니다. 3단봉 나왔습니다. 제 차에 있어요, 3단봉. 그래요? 든든하네요. 오촌살인 사건 이렇게 취재하는데 제보자가 계속해서 그 운전석 옆에다가 손도끼를 가지고 다녀요. 가스총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도끼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전화 올 때마다 손도끼를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무섭던지. 네. 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저 아침마다 그 육부장님 때문에 제가 그 목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뉴스공장 김어준 육부장님이요. 살이 안 빠지는데 오늘 저수지 게임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님 뵈니까 몸매 관리랑 코디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진우 기자한테 질문이에요? 아니면 저한테? 네, 질문은 주진우 기자님한테 드린 거 맞고요. 아침마다 내 이름 뉴스공장 걸으라고 그래요, 근데. 잘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냥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입이 짧아요, 주진우 기자가. 고급스럽고, 생각보다. 그래서 아주 정갈한 음식을 소량 먹습니다. 저는 고기를 많이 먹고요. 네. 저기 중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붙여가지고 돈이 사라졌고 이제 어떤 분께로 이제 추정되는 분께로 이제 돈이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영화는 저는. 네. 책을 보면 연결이 돼요. 책을 사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궁금했던 거고 두 번째는 영화에 담지 못한 90%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하시지 못하더라도 약간 간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셔서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명박이 질문 죽이네요. 영화에 담고 싶었던 게 뭐죠? 이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감독님 모시고 가요 지금. 다른 내용이 아니라 증거 같은 내용인 건지. 아니 저희가 증거 사실을 같은데요? 증명하거나 이걸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뭘 증명해내거나 분석해내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이명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상한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이 정치를 한다면서 국가를 두 분이 따로 속닥하게 나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생 양아치 짓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돈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조금 그 관계자는 아니지만 도움을 드리면 그 돈의 흐름이 앞서 그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혹은 외국에 있는 회사를 석유공사나 이런 국가의 공공기업의 돈으로 사고 너무 비싸게 사고 남는 돈이거나 또 투자 금액이 사라지고 사라진 돈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라는 캐나다 은행으로 가죠. 거기에서 다시 케이만 군도라는 곳으로 가요. 케이만 군도라는 것은 조세 피난처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세금도 매기지도 않고 거래에 대한 기록도 잘 남기지도 않고 눈먼 돈들, 페이퍼 컴퍼니 돈들이 막 많이들 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의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돈이 사라져서 끊기는데 그 끊긴 이후에 지금 추정컨대는 그 엄청난 돈들이 다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의 그 여러 계좌에 흩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것을 다음이 확인한 사람이 어딘지 누구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고. 근데 어쨌든 패턴이 있다. 해먹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해먹으면 예. 캐나다로 가고 사라지는데 모이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작고 촉이 있었던 건이 하나 있다. 얘를 따라가면 그 돈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 있을 테니 얘를 찾으면 나머지도 찾지 않겠냐 이런 얘기. 일부러 명쾌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 번 보시더라고요. 네, 저희 딱 40분에는 맞춰야 될 시간이어서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와주신 표창원 의원님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렵게 몇 년간 지금도 수정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의 주제요. 일부를 똑 따서 영화로 만든 건데 주연 배우 유준희 기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박수는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 역시 꾸준히 영화로 만들어낸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 영화가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도와주지 않을 거니 처음에 개봉하고 보신 관객들을 저의 홍보에 팀 요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러니 여기저기에 그리고 한 줄, 바로 한 줄 게시판이나 SNS나 친구들, 부모님 한 번 더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바쁘시면 안 해도 돼요.
계획만 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네, 교수님. 예,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상당히 무거운 또 짐과 숙제가 남겨진 것 같고, 정말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국가 노고를 한 푼도 안 받는 분들인데, 참 오기와 용기와 또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끝까지 사라진 국민의 돈들을 찾아가고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 의혹들을 파헤친 이 두 분께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걸 받아서 저희가 좋게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고요. 여러분도 함께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수지 게임 같이 봅시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많은 좀 이야기 좀 보태주시고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찍어서 멀리 퍼뜨려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SNS에 다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어.